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시고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나 난해한 수식에 압도당하지 않고 핵심만 쏙쏙 뽑아내는 오늘 심층 탐구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가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2023년 그 시그널 이미지 앤 비디오 프로세싱 저널에 발표된 쌍골과 가이쿼드의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제목이 딥러닝을 이용한 누적 바이스펙트럼 이미지 기단 호흡음 신호 분류인데요. 제목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목이 좀 길고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기침하거나 그냥 평범하게 숨쉬는 소리만으로 어떻게 코로나19를 콕 집어 찾아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아주 일상적인 소리에서 치명적인 질병의 흔적을 찾는 과정이죠. 특히 이 논문이 재미있는 게 기존 방식이 아니라 굳이 바이스펙트럼이라는 아주 복잡한 수학적 도구를 반드시 써야만 한다고 강조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왜 굳이 그 어려운 걸 썼느냐? 그쵸? 그리고 이 방식이 AI를 학습시킬 때 어떻게 데이터를 영리하게 압축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지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이 복잡한 논문을 일상적인 언어로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상황을 좀 설정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보죠. 과학자들이 그동안 사람의 음성이나 기침 소리로 질병을 찾기 위해서 MFCC라던가 2차 통계 기반의 스펙트럼 특징들을 많이 써왔잖아요. 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었죠.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쓰이던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논문을 보니까 이 방식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기존 방식들이 신호가 가진 비선형적 정보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비선형적 정보요? 네, 건강한 사람의 호흡은 공기의 흐름이 아주 매끄럽고 선형적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성도 점막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구조가 변형되면서 기류가 불규칙하게 얽히고 난유류가 발생하거든요. 아, 기도가 좁아지고 울퉁불퉁해지니까요. 그렇죠. 이때 소리에 비선형적인 왜곡이 생기는데 기존 방식들은 이걸 전혀 잡아내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일상생활처럼 소음이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노이즈 환경에서는 성능이 확 떨어져 버리죠.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시끄러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앞자리에 앉은 친구의 목소리에 담긴 아주 미세한 떨림을 포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기존 분석 방식은 그 미세한 떨림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의 크기나 기본 주파수만 들리는 두꺼운 귀마개를 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노이즈와 진짜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논문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언급했던 그 어려운 일인의 도구인가요? 네, 고차 통계, 영어로는 Higher Order Statistics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바이스펙트럼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노이즈를 걸러내고 소리에 숨겨진 비선형적 특성을 잡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이 바이스펙트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 숨겨진 비선형성을 찾아내는 건가요? 논문에 수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F1과 F2라는 두 주파수를 곱하고 거기에 F1과 F2를 더한 위치의 주파수를 곱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F1, F2, 그리고 두 개를 더한 F1 플러스 F2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신호 처리에서는 위상 결합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인 방식은 그냥 단일 주파수 F1이 얼마나 강한지, F2가 얼마나 강한지만 따로따로 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요? 네. 그런데 바이스펙트럼은 F1과 F2라는 두 주파수가 서로 부딪혀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F1 플러스 F2라는 새로운 파생 주파수를 만들어냈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호흡기 구조 안에서 주파수들이 지들끼리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그 비정상적인 얽힘을 수학적으로 끄집어내는 원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무작위로 들어오는 에어컨 소리나 자동차 소음 같은 건 이런 수학적인 얽힘, 즉 위상결합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스펙트럼을 통과하면 노이즈는 싹 사라지고
오직 호흡기의 구조적 변형으로 인한 비선형성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논문의 피겨 3에 있는 시각 자료를 보면 이게 눈으로 확연히 보인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기침 소리는 그 바이스펙트럼 에너지가 2차원 평면의 가운데 아주 좁은 곳에만 예쁘게 모여 있잖아요. 네, 아주 차분하게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환자의 기침을 분석한 이미지를 보면 그 에너지가 평면 전체로 완전 흩뿌려져 있어요. 넓게 분산돼서 나타나더라고요. 다는 뜻이죠. 와, 평범한 기침 소리에 그런 엄청난 정보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바이스펙트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논문 제목을 보면 굳이 누적, accumulated 바이스펙트럼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죠? 네, 그 단어가 들어간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딥러닝,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죠. 그냥 바이스펙트럼을 통째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바이스펙트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2차원 행렬입니다.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복잡해요. 이걸 그대로 AI 신경망에 집어넣으면 계산량이 폭발해서 모델이 감당을 못합니다. 아, 똑똑하지만 너무 무거운 데이터군요. 그럼 누적이라는 마법을 부린 건가요? 네, 넓은 2차원 평면으로 퍼져 있는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주파수 축을 기준으로 모조리 더해버리는 겁니다. 서메이션을 하는 거죠. 더해버린다. 그러니까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2차원 평면 데이터가 순식간에 1차원 선형 데이터로 압축되는 겁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버리면 중요한 비선형 정보가 날아가는 건 아닌가요? 다행히 정보의 손실은 최소화되면서 데이터 크기만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 1차원 데이터의 크기 값을 추출해서 시간축에 따라 쭉 나열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아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쌓다 보면 최종적으로 가로 256, 세로 100 픽셀 크기의 단일 채널, 그러니까 흑백 스펙트로그램 이미지 한 장이 완성됩니다. 엄청나게 방대했던 오디오 분석 데이터가 다루기 쉬운 가벼운 이미지 한 장으로 변신했네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AI 학습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져옵니다. 일반적인 거대 딥러닝 모델, 예를 들어 레즈넷 50 같은 모델은 빨강, 초록, 파랑의 3채널 컬러 이미지가 필요하고 파라미터도 수천만 개를 계상해야 하거든요. 파라미터가 수천만 개면 학습 속도도 느리고 컴퓨터 자원도 엄청나게 잡아먹겠네요. 그런데 논문에서 제안한 이 누적 바이스펙트럼 이미지를 사용하면 연구진이 설계한 가벼운 합성곱 신경망, 즉 CNN 모델이 약 164만 개의 파라미터만으로도 훌륭하게 학습을 해냅니다. 수천만 개 대 164만 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수치네요. 정말 획기적입니다. 네, 복잡한 비선형 정보라는 엑기스는 유지하면서 데이터 크기는 확 줄인 거죠. 거대하고 무거운 딥러닝 모델을 쓰지 않고도 가볍고 빠른 CNN으로 특징을 빠르게 추출하는 엄청난 데이터 절감 효과를 낸 겁니다. 효율성 끝판왕이네요. 자, 그럼 이론적으로 훌륭한 건 알겠는데 진짜 성능 대결에서도 이겼을까요? 제가 논문의 실험 결과를 요약해 드릴게요. 연구진이 인도과학원에서 수집한 코스와라 데이터셋을 사용했더라고요. 네, 전 세계에서 크라우드 소싱으로 모은 아주 귀중한 데이터죠. 게다가 양성 환자 데이터가 부족한 걸 보완하려고 스모트라는 증강 기법까지 써서 아주 공정하게 대결판을 짰습니다. 전문가님, 구체적인 수치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논문의 표를 보면 결과가 아주 선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존 MFCC 기반 모델은 얕은 숨소리 데이터에서 정확도가 약 83.49%에 그쳤습니다. 83.49%? 네. 그리고 주파수 변화를 이미지로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인 스칼로그램을 써봐도 82.46%밖에 안 나왔어요. 기존 방식들은 80% 초반대에 머물러 있네요. 그럼 누적 바이스펙트럼 방식은요? 제한된 누적 바이스펙트럼과 가벼운 CNN 모델을 결합한 방식은 무려 87.68%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와, 87.68%면 기존 방식을 완전히 압도한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환자와 정상인을 정확히 가려내는 종합 지표인 F1 스코어에서도 86.07%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했죠. 얕은 숨소리 하나만으로 거의 88% 확률로 코로나를 찾아낸 거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논문을 꼼꼼히 보니까 깊은 숨소리 데이터에서는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던데요. 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죠. 모든 소리에서 CNN이 이겼는데 유독 깊은 숨소리 데이터에서만 무거운 레즈넷 50 모델이 아주 미세하게 더 나은 결과를 냈습니다. 레즈넷 50이 이겼다고요?
네, 레지넷 50이 87.62%를 기록해서 커스텀 CNN 모델보다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깊은 숨소리는 소리가 길고 흉강 깊은 곳에 미세한 마찰음까지 전역적인 패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데이터 자체가 훨씬 복잡하고 길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가 깊은 거대 신경망이 그런 복잡한 흐름을 읽는데 아주 약간 유리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0.몇 %의 성능을 올리자고 16만 개면 충분할 연산을 수천만 개로 늘릴 필요는 없죠.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가벼운 CNN 모델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그렇네요. 연산 비용을 생각하면 16만 4천 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낸 CNN의 완승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우리의 아주 얕은 숨소리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남긴 미세한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고차 통계인 바이스펙트럼은 일반적인 분석이 놓치는 주파수들의 비선형적 얽힘을 예리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누적이라는 수학적 마법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영리하게 압축하죠. 그 덕분에 무거운 AI 모델 없이 가볍고 빠른 모델만으로도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바이스펙트럼이라는 수학적 필터가 평범해 보이는 짧은 얕은 숨소리에서 감염병의 흔적을 이토록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내는 코골이 소리, 일상적인 통화 목소리, 혹은 친구와 대화하며 단순하게 짓는 웃음소리 속에는 또 어떤 감춰진 질병의 신호가 담겨 있을까요? 아, 우리가 매일 내는 소리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대한 AI가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벼운 마이크가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청진기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이 내 웃음소리를 듣고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미래라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면서도 조금 소름이 돋네요. 여러분, 바쁜 시간 속에서도 지식을 채워가며 세상을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열정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길 바랍니다. 네, 정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다음 심층탐구 시간에도 이렇게 흥미롭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